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로 들어갈게요. 용도 지구는 최근 들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30배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 통상적으로 30배 이전만 하더라도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 정도가 출제 예상되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구가 나오면 용도 구역은 쉬고 용도 구역이 나오면 용도 지구가 쉬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은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둘 다가 시험에서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봐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비하면 양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점도 간단하고 시험 문제도 쉽게 냅니다. 쉽게. 작년에도 나왔는데 종류를 물어봤어요. 개발지능지구 종류. 그 앞에 연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개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점수를 주려고 하는 파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용도지구를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재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죠. 좀 전에 뭘 했냐면 용도 지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국토 용도제로 보시는 건데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죠. 쓴다, 쓰임입니다. 쓰임. 뭐를 쓰는 겁니까? 지구를 쓰는 거죠. 좀 전에 용도지역에서는 뭘 썼냐면 지역을 썼습니다. 근데 지구란 말이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말인데, 관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하죠. 일부란 말이, 그죠? 시험에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할 때 지구에서 나오죠.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관할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 일부가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용도지구에서 끄집어 쓰시면 되죠. 일부의 토지를 만다 쓰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뭐 했다? 분류를 한 겁니다. 분류. 관내인 토지 일부를 쓰기 위해서 분류하는 건데, 용도지역은 어떻게 쓰려고 분류했냐면요. 용도지역은 관내인 토지 지역 전부를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사용도 구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사용도 구지역을 다시 시행령에서 21개로 분류를 해서 썼거든요. 그럼 용도지구는 쓰기 위해서 역시 분류한 거 맞거든요. 어떻게 쓰려고 분류했는데, 용도지역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좀 전에 배웠죠. 생활권으로 썼거든요. 생활권. 근데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이는데라고 하니까 이건 법조문에 나와요. 용도지역은 어떻게 쓰려고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건 이제 문헌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낸 문헌이 생활권이었고, 21개의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나누라고 1종 생활권, 2종 생활권, 일반 주거지역 생활권, 상업지역 생활권,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의 생활권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죠?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려고 불렸냐니까 법조문에 뭐라고 하냐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하고 있는 행위제한이 있겠죠. 그걸 때로는 뭐 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하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뭐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수업할 때 도와준다는 말을 여러분들 조금 편히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용도지역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서라고 했죠. 비서. 그러니까 비서가 꼭 한 명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명 가지고 부족하면 2명 들어와도 돼, 안 돼? 3개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2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상관없더라.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 들어갑니다. 용도지구가 이와 같이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거든요. 용도지구가 중복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토지가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용도지구가 방화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식으로 한 4개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용도지구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행위제한이 복잡합니까? 복잡합니까? 아니, 다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여기 용도지구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5개가 들어와 있는 거야.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다 보니까 행위제한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겠지. 경관지구 행위제한 들어오고 방화지구 행위제한 들어오고 방제지구도 들어오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들어오고 복잡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떤 토지를 활용하려고 할 때 용도지구 행위제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니까 어마무시하게 헷갈리 빈다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제는 뭐로 확 갈아버릴 수 있다? 지구 단위로 갈아버릴 수 있어요. 배웠는데. 그걸 누가 위반할 수 있냐면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버린다라고 해서 관리계에서 나왔죠. 용도지구를 뭐로 바꿔빈다? 지구 단위계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지구 단위면 또 나와요 이게. 같은 말이.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아직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돼. 이거 평생에 언제 하면 돼? 딱 하면 돼. 평생 한 번. 한 번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딱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날 시험지 받기 전까지만 번쩍하면 돼요. 물론 뭐 그날까지 번쩍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해도 합격하죠. 왜? 그거 이해 못했다고 뭐 틀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가시면 되냐면 61페이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찾습니까? 맨 밑에 한번 가보실래요? 양가로 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왜 폐지하느냐? 앞에 이제 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이야. 왜 폐지하냐면 용도지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행위제한이 복잡하면 복잡해.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거든.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바꿔주세요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로 바꿔라고? 지구 단위로 바꾸려 그러면 그거를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는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그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바꾸겠다고. 그런 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갑시다.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이제 조금씩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됩니다. 안 생겨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학교하는 데는.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20페이지. 찾습니까? 그 맨 밑에 보면 주민의 입안 제한 나옵니까? 그죠? 입안 제한.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5가지죠. 기, 지, 산업, 지구. 그 네 번째 있는 지구가 이거예요. 그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하고. 왜 폐지하는데? 그래.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아이가. 그래서 그 용도지구 때문에 괴롭다 아이가.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괴롭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뭐 해도 없애고 하나로 통일해도 뭐로? 지구 단위계로 할라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입안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라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용도지구 중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 폭이 깊이가 더 깊어질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논점이에요. 첫 번째 논점. 그러면 이렇게 중복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용도직을 도와주는, 용도직이 비서 역할을 하는 용도지구가 법에 몇 개 있냐면요. 법에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어요. 끝이냐? 시행령에서 이걸 잘게 쪼개면 최종 19개 나옵니다. 끝이냐?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조례로 뭐 한다고요?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지정. 그러니까 조례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구가 몇 개야? 몇 개야? 9개지. 법에는 9개잖아. 근데 조례로 뭐 한대? 지정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구가 나올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보호지구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인중개사 보호지구로 지정되면 그거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죠? 식사를 하면 10% 할인 해주라고 지자체 조례로 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용도지구 혹시 보셨어요? 대중교통 제한지구. 대중교통 제한지구. 안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희한하더라고. 대중교통 제한지구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뭔데라니까. 거기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있는데 뭐가 못 들어가면 자가용이 못 들어가요. 택시하고 버스는 들어가. 근데 자가용 못 들어가. 대중교통을 보호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쓰이는 차는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이 아닌 차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앞에 카메라 딱 서 있어. 막 찍어버려 그냥.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막 찍힙니다 그게. 아니 근데 있다니까. 그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보고 무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놨구나. 아 조례로 정했구나. 욕 안 한다. 왜 욕을 왜 하는데? 아니 위반을 했으니까 지켰겠지. 그죠? 저는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왜 지켜? 오지 말아면 안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조례로 뭐도 할 수 있다? 3번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뭐 괜히 하지 말라는데 괜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죠? 항상 우리는 어디에 생깁니까? 화는 어디서 불러일으켜야죠? 외부에서 오늘 하는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화를 집착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게 요 안에서 생기는 거지 외부에서 생기나. 남이 뭐라 하나 지 혼자서 막 남이 믿고 싫고 짜증나고 자 보니까 짜증나고 막 그래서 혼자서 막 그 씨앗을 키우는 거지. 그 씨앗이 결국은 큰다니까요. 그래 그 화가 누구한테 미칩니까? 본인한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조례로 세워. 이 유달리 뭐하고 관련이 크죠? 조례와 관련이 크죠. 이것도 이제 용도지구의 개념을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면 돼요.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준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탄력성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 전국적 단위가 미치는 시행령으로 딱 묶어버리면 안 되고 조례로서 지정도 할 수 있고 조례로 나눌 수도 있게끔 해서 우리가 규제의 가능성, 그러니까 규제 내지는 그 행위전의 목적 내지는 토지 이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행위제한도 어디서 합니까? 용도지구는 행위제한도 어디 가는 게 원칙이에요? 조례가 원칙입니다.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가 우리 서울에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서울에 있는 자연경관지구하고 부산에 있는 자연경관지구가 행위제한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봐요. 용도지역에서 준주구지역, 서울에 있는 준주구지역의 행위제한과 부산에 있는 준주구지역의 행위제한의 그죠? 내용적인 측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행위제의 근본적인 측면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령은 규제의 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고 조례는 그 지자체만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이 조례와의 관련성이 높은 이유가 용도지구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분류 들어갑니다. 용도지구는요, 법에서 9개라고 했거든요. 9개 용도지구는, 자, 불러주세요. 그렇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고도지구. 우리가 용도지역은 5657-9887이라고 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용도지구는 그냥 랜덤으로 9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고도지구 세 번째 뭐 있어요? 그렇죠. 방화지구가 있죠. 또 그렇지. 방제지구가 있죠. 그 다음 또 뭐도 있고? 그렇죠. 보호지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지. 취락지구도 있고 그렇지.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8번째가 특정 용도를 제한해버리죠.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기능과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구역도 있던데 복합용도지구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있다?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가 끝이 아니죠. 시행령으로 이걸 쪼개 안 쪼개 나누죠. 그죠? 자,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시, 특, 자연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는 어떻게 나눠져요? 분류가 없죠. 방화지구는 어떻게 나눠지고? 분류가 없죠. 방제지구는요? 자연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방제지구는 따로 할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중요, 역사, 생, 중요, 역사, 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시설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은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하고 집단 취락지구.
그 자연취락지구는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합니다. 자, 개발지능지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아직까지 개발지능지구 종류 5개를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외워두세요. 개발지능지구 종류 5개를 알고 있으면 지구 단위계획 파트를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하고, 지구 단위계획 가면 개발지능지구가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지구 단위계 파트를 공부할 때 개발지능지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 파트 가면 항상 알싸해가지고 지구 단위계획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나, 그죠? 바퀴가 하나 마치 빠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 종류, 작년에 이거 나왔죠? 개발지능지구 종류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종류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그 다음에 복합, 그 다음에, 그죠, 특정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분류가 없는데, 개념, 특정 용도를 뭐 해버린다? 제한해버립니다. 끝입니다. 뭐 때문에 제한하는데니까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 있을 때,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으로 씁니다. 멀티로 쓰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합니까? 완화시켜줍니까? 완화시켜줄 때 들어오는 게 복합용도지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 그 다음에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근데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요건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정되는 폭을 내지는 지정되는 권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게 상식입니까? 조례로 지정은 할 수 있으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요건으로 지정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객관식 답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엄격한 요건이죠. 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용도지구가 필요하겠죠. 그때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 지구만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행위 제한은 무작정 해야 됩니까? 무한정 해야 됩니까? 필요 최소한 데 거쳐야 됩니까? 필요 최소한 데 거쳐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법이나 시행령으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 하고 있는 기존의 행위 제한을 조례라고 하는 하위 규범이 그 행위 제한을 더 완화시켜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죠. 그러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로 말할 수 있대요. 세분한답니다. 세분한다는 것은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경, 중, 특, 끝. 세 개. 경, 뭐야? 경관지구. 그 경관지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행령에서 몇 개요? 자, 시, 특이죠. 그 경관지구는 조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경관지구는 세 개인데 이 세 개 말고의 경관지구가 나올 수 있다. 해안 경관지구.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해안 경관지구가 있는 거야. 이건 뭐 제주도에 갔더니만, 그죠? 해안 경관지구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관지구잖아. 근데 해안 경관지구라고는 없잖아. 자치특이잖아. 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해안 경관지구라는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나눌 수 있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세 개입니다. 뭐라고요? 경, 중, 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용도지구 종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에서 논점은 세 번째 논점이죠. 첫 번째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입니다. 종류. 법, 시행령, 조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야?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이 총착점이 된다. 자,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이 어디가 원칙인데라니까, 어디가 원칙이더라? 네, 그렇죠. 조례가 원칙입니다. 좀 전에 배웠던 용도지역은 행위 제한이 어디가 원칙이었어요? 대통령령이 원칙이었죠. 근데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이 뭐가 원칙이더라? 조례가 원칙입니다. 근데 특례가 있더라. 특례란 게 뭐야? 특별한 예죠.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 어디에 사는 게 아니다.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다. 뭐, 개발. 이 세 개의 용도지구는요, 조례에서 행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대로 따시면 돼요. 개발인데, 고가 뭐야?
그렇지, 그렇지. 고도지구는 행위자를 초래해서 안 합니다. 안 하고 관리계 그렇습니다. 관리계. 그러니까 고도지구에서 건물의 높이 정할 때는 이반결정 코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높이를 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치가 뭐야? 그렇죠. 칠학지구죠. 칠학지구는 종류가 두 개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집단 칠학지구하고 자연 칠학지구가 있는데, 집단 칠학지구는 그린벨트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는 행위자를 어디에서 한다? 조례가 아니고 개특법에서 합니다. 개특법. 개특법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집단 칠학지구에서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개특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아마 여러분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 개특법의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할 건, 올해 합격할 거 아닙니까? 합격을 하면 한번 써물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개발 제한구역에 가면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당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가 집단 칠학지구입니다. 그럼 거기에 토지를 거기에 있는 건물을 중개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단 칠학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개특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면 개특법을 찾아가 보면요, 집단 칠학지구 행위자리 나오거든요. 공법을,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정도 되면 그거 보면 다 해석됩니다. 해석이 딱 국계법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칠학지구죠. 자연 칠학지구. 요거는 이제 개특법이고.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칠학을 정비하거든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행위자는 어디 사는데?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야도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시행, 조례 아닙니다.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단 칠학지구는 그린벨트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인 개특법.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지역에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행위자인 대통령령. 이렇게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거든요. 개발은 개발지능지구인데, 자, 개발지능지구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개발지능지구에서는요, 그죠? 뭘 수립한다고 했어요? 각종 계획이라고 했죠. 각종 계획을 뭐하는? 수립을 하는 개발지능지구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면 된다? 계획에서 하면 되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계획에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개발지능지구라고. 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 계획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계획 수립을 하니까 계획에서 하면 되고. 해석을 하면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까 계획으로서 행위자는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개발지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어떤 용도지역하고 결합되어 있겠어? 어떤 용도지역을 도와주고 있겠어? 안 도와주고 있겠어? 도와주고 있겠죠. 그러면 그 용도지역에서 행위자를 하면 돼요. 계획을 안 하니까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겠지 뭐. 그럼 그 용도지역에서 하는 행위자를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요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따로 빼서 공부할 거는 집단 칠학지구에서, 자연 칠학지구에서 행위자라는 대통령령, 야를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용도 지구에서 문제가 제일 어렵게 놓으면 야입니다. 근데 의외의 문제는 아니고 노출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연칠학지구에서는요, 자, 제가 언급하고 나중에 교재 봐드릴게요. 자연칠학지구에서는요, 대통령령으로서 행위하는데 대통령이 가면 국계법 시행령에 가면요, 별표 규정이 나와요. 자연칠학지구에서 이런 건물은 지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몇 층 이하까지 가나더라?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주택이 돼요. 단독주택. 사람이 산다 이 말이죠. 칠학을 정비해 주니까 1종 건성이 돼요. 그 다음 뭐도 된다? 2종 건성도 돼요. 근데 2종 건성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죠? 단란, 안마, 그죠?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거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요, 운동시설이 돼요.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여기 자연체육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림, 어업용, 보관용, 창고 이런 거는 또 돼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요. 1차 산업에 종사한 분들이 많다 했잖아. 동식물 관련 시설이 돼요. 그 다음 발전시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빠뜨린 게? 방송통신시설. 이런 등등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여러 번 보면서 암기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용도지구에서는 실력 차이가 어디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은 이 말은 뭐는요. 여기에서 나왔는데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왔는데 용도지구 종류나 개념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고 한 개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억울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라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틀려가지고 뭐 한두 개 차이로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득점을 무난하게 해주면 시험 점수는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개념. 용도지구란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에 대한 나오네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 용도지역이 무슨 역할을 한다? 비서라고 적어두면 참 좋겠네.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할 수 있다. 왜? 비서니까. 비서. 비서는 한 명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죠. 용도지구 없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종류는, 경관지구는 뭐야? 자, 시, 특.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자, 특화경관지구에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물가입니다.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 동그라미,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를 특화경관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토지 효율적 이용을 해서 높이의 무슨 한도?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만약에 함정을 팔면 좀 문제가 좀 지지분할 수는 있는데 체제를 넣어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한 5년 됐거든요. 5년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최고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고도지구가. 근데 개정을 하면서 뭘 빼버렸다? 최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최저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최저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보이죠, 시험장 가면. 그래서 미리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최저는 아니다. 방안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방제도 시가지하고 자연인데 건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시가지고,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 이런 데서는 뭐더라?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자, 방제지구 한번 볼까요? 밑에 별도로 정해놨죠? 방제지구는 시도 대도시는 다음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구를 정하고, 관리계획에는 방제지구에 있는 체제감 대책을 만다 포함하는데, 어디에 방제지구를 지정하냐면 연안 침식관리구로 지정된 지역. 풍수의 산사태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10년 동안 몇 번 이상 발생했어요?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었답니다. 또는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죠. 그러면 거기를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맨 끝에. 자, 방제지구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럼 재해저감 대책에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에 맞는 재예방시설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 비가 한번 내리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될 건데 비가 오면 어마무시하게 내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거기를 방제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재예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TV에 여러분들 작년에 장마 전에 보셨는 거 보는데 차수벽이라고 본 적 있습니까? 차수벽.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하라고 방제지구인데 지하에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약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차수벽을 갖다가 시에서 설치하라고 해. 그럼 설치해야 될까, 아이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1,000만 원을 다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안 줄 거 아니야. 보조는 해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안 줄 거 아이가? 그럼 내 입장에서 내 돈이 10만 원이라도 들어갈 거 아이가? 그럼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짜증나잖아.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금전적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봐요. 방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럼 제 예방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돼. 할 수 있어. 포함해야 돼요. 제 저감 대책을 포함했으니까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돼. 해야 될까 아이가?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 돈 들어갔다 아이가?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방제지구 제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제 예방 시설을 만약에 설치했으면 돈 들어갔잖아. 착하잖아. 그래서 금표율을 풀어줘요. 얼마까지? 150. 주상공업지역은요, 다릅니다. 주상공업지역에서는 방제지구 안에서 제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제 예방시설을 설치했죠. 용적률을 풀어줘요. 몇 프로? 140. 바꿔서 내겠네. 바꿔서 내면 틀리면 이상하다, 이거. 왜? 한번 봐봐. 주상공업지역에서 금표율 150을 완화시키면 이상하지 않나? 뭐가 이상한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금표율 얼만데요? 주거지역 금표율 얼만데? 70I가 150을 완화시키면 1.5배인 35%가 완화될까, 아이가? 더하니까 105%가 나온다, 아이가? 금표율 105%가 말이 돼, 안 돼?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에서는 금표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뭘 완화시켜준다? 용적률. 그 다음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의 공통점이 뭐예요? 금표율 얼마야? 20 아이가 20이잖아. 그러니까 150 1.5배로 완화시켜도 10%밖에 완화가 안 돼요. 30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례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 보호지구 뭐야? 중요, 역사, 인데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보시면 국가유산이나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아까는 뭐였어요? 건물이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 및 지역입니다. 시설 및 지역. 다르죠? 이게 한번 나왔죠? 시험에서 바꿔가지고. 됐고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뭐 중요한 시설을 보호할 거고 생태계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지락지구는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종류,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로 나올 수 있다? 3번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조례로 만다고요? 3번 나눈대요. 뭐로 나누는 데니까? 경, 중, 그냥 동글동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뭐 한대요? 지정한대, 지정. 해놓고 쓰세요. 완화된 요건, 엄격한 요건. 엄격한 요건이라고, 엄격이란 말 적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본문 아니거든요. 보시면, 용도지구 신설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의 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네요. 행위자는 필요 최소한대 거쳐야 되네요.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 하는 행위자는 법과 시행령이거든요. 그걸 완화하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별도로 빼서 보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지정되는 데라니까? 일반 주거지역 출작, 일반 공업지역 출작.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뭐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요, 완화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만 완화시킨다? 건축 제한만 완화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합용도지구인데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줍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어디 지정되냐면 이번에 보니까 간선도로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나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이나 용도지역 간의 경계선이나 가로변, 토지 효율적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고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건축 제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가능하더라?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공업지역의 행위전을 받는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아래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전 아까 뭐가 원칙이라고 했나요? 조례가 원칙이죠. 근데 조례에서 행위전을 하지 않는 게 3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뭡니까? 고치개발. 자, 고치개발. 자, 고도지구부터 할게요. 고도지구는 행위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조례가 아니죠. 조례가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합니다. 관리계획에서.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연하고 집단이 있습니다. 자, 집단 칠학지구 볼게요. 집단 칠학지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디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시행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자연칠학지구죠.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통령령인데 그게 국회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자, 시행령으로 하는데 보니까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자, 뭐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단독이 되죠. 일종 건생이 되죠. 다 되죠. 그죠? 일종 건생으로 안 내고 이렇게 됩니다. 양수장 이렇게 됩니다. 양수장이 뭐예요? 일종 건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하고 매칭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종 건생으로 알고 갔는데 양수장 나오니까 책이 없는 거 나왔다 이러지 말고 양수장이 뭐예요? 일종 건생이죠. 일종 건생의 종류가 수십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법에서 완성 단계에 돼야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종 건생이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 안마, 제조업소, 수리점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이 돼야 안 돼요? 휴게 음식점이 돼야 안 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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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야 안 된다? 2종인 휴게가 안 되는 거예요. 1종인 휴게는 되는 거지. 휴게 음식점은요, 이 건축법에서 배워야 돼. 건축법에서 몰라서 괜찮아. 다 하게 돼 있어.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 퍼즐이 맞춰진다니까. 휴게 음식점은 규모가 작잖아요. 300 미만이면 1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조그마한 커피숍이나 조그마한 빵집 있잖아. 근데 그게 300 미만이잖아. 그럼 그게 1종이라고. 그럼 돼, 안 돼? 되죠? 요즘 여러분들 그 양평이나 이 수도권 외곽 쪽으로 조금 나가다 보면 유달리 요즘 빵 공장이 많이 생기죠? 빵집이 아니고 빵 공장 이래 해놓죠. 많이 안 봤습니까? 그죠? 그 규모들이 얼마더라? 300 미만이면 뭐더라? 1종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300 이상이면 안 돼요. 2종이기 때문에. 300이면 얼마예요? 그죠? 뭐 한 90평 정도 되겠네요. 90평 정도. 유달리 요즘 빵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수익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수익이 났나, 안 난다? 안 난대. 근데 빵집을 한대요. 왜?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번 TV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창고.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교정국방군사, 방송통신. 이런 시설들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치고 문제풀이 할 때 한 3번 정도 틀리면 돼요. 3번 정도 깔끔하게 고민하고 나서 3번 깔끔하게 틀려버리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르는 뭐를? 개발 계획이래요,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어디서 하면 돼요?
계획에서 하면 되죠. 계획에서 못 한다 그러면 못 짓고, 한다 그러면 짓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 계획에서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때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리 그대로 가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전에 특례가 있네요. 방제지구 안에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중 뭘 제한하면서 방제지구에서 뭘 제한한다고요? 층수 제한을 하는데 필로티 구조로 지었어요. 1층을. 그럴 때는 층수에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죠? 건물의 높이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특례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양가로 1번하고 2번은요. 객관식 지문에서 한 번씩 띄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한 번, 한 두 번 보고 나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풀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용도 구획이 나왔는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